환영합니다. 제 앞에는 realme 16이 있고 오늘은 휴대용 핫스팟을 활성화하고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스와이프 해주세요. 오른쪽에서 스와이프 해야 합니다. 그쪽에 토글 버튼들이 있고 우리가 찾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핫스팟이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페이지가 있으니 첫 번째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른 페이지에서도 찾을 수 없다면 여기 연필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여기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세요. 여기 목록에서 핫스팟을 찾았을 때 만약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이미 추가된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보인다면 아직 추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아이콘을 그냥 간단히 탭하면 됩니다. 그러면 목록에 추가됩니다. 빈 공간을 아무 곳이나 클릭하세요.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록에 계속 남아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아래로 스와이프하면 토글이 여전히 여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핫스팟을 처음 찾았을 때는 길게 눌러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름, 비밀번호 등 더 많은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보기, 설정을 클릭한 다음 핫스팟 설정을 선택해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 비밀번호는 무작위로 생성되기 때문에 입력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쉽게 입력할 수 있는 것으로 설정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핫스팟의 보안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핫스팟은 사용이 끝나면 바로 꺼버리니까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듭니다. 제 기억처럼 단순하게요. 8자 이상이어야 하고 문자와 숫자 모두 가능합니다. 사실 상관없어요. 이게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핫스팟 이름은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이름을 직접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만 찾아보면 되는데 보통은 내 기기 이름이나 모델명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는 realme 16 5G와 몇 가지 모델 번호가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첫 번째인 realme 16입니다. 그게 바로 휴대폰이에요. 와이파이 목록에서 이 이름을 찾으시면 됩니다. 보안 설정은 그대로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른 옵션들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AP 밴드가 있습니다. 2.4GHz와 5GHz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혹시 이미 알고 계시지 않더라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주파수입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좀 더 오래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4GHz는 기본적으로 와이파이 연결이 가능한 모든 기기에서 사용됩니다. 20년 전에 출시된 기기라도 와이파이를 지원했다면 이 주파수를 지원했을 겁니다. 이제 5GHz는 와이파이 주파수의 개선된 버전으로 2.4GHz에 비해 여러 가지 향상된 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이라면 예를 들어 20년 된 노트북이 2.4GHz만 지원하고 단순히 와이파이 지원이라고만 표시되어 있다면 이 5GHz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신 와이파이 버전들 예를 들어 5GHz, 6GHz 등은 구형 기기에서는 지원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출시된 기기들 예를 들어 와이파이 7이나 6이 6 같은 경우는 모두 하위 호환이 가능합니다. 즉 숫자가 높을수록 더 최신 기술이나 와이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숫자와 문자가 함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와이파이 6과 6E가 있다면 보통 6E가 6보다 더 최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시 7등 더 높은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면 보통 이 두 옵션 사이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단순히 와이파이냐 아니면 와이파이 6이냐의 차이입니다. 5GHz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름을 좀 더 잘 지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사실 와이파이 5라고 부르고 6은 6GHz, 5GHz는 6, 6GHz는 6이라고 하면 딱 맞았을 텐데 말이죠. 정말 바보 같고 솔직히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숫자가 높을수록 더 좋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여기 있는 어떤 것이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6 이상을 지원하는 기기라면 여기 있는 모든 기능을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와이파이 2.4, 즉 가장 기본적인 와이파이의 장점은 와이파이 기능만 있으면 어떤 기기든 정말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5GHz 주파수에 비해 속도가 조금 느리다는 점입니다.
5GHz에서는 한 번에 연결할 수 있는 기기 수가 더 적습니다. 또한 5GHz에서는 보통 지연 시간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점은 방금 언급한 것들과는 달리 간섭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0.4GHz 네트워크는 다른 신호, 즉 2.4GHz 신호로 인한 간섭에 좀 더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스마트 기기들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다시피 사물 인터넷 같은 것들 말이죠. 사람들이 집안 전체 2.4GHz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스마트 전구를 잔뜩 설치해두면 이런 기기들이 이 주파수 대역에서 트래픽을 발생시켜서 결국 본인의 핫스팟에 안정적으로 연결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간섭이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이제 5GHz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같은 수의 기기들을 연결해도 이런 종류의 트래픽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훨씬 더 잘 수용해 줍니다. 하지만 당연히 만약 당신의 20년 된 노트북이 원래부터 5GHz를 지원하지 않았다면 간섭 문제가 있다고 해도 여전히 5GHz를 지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핫스팟 숨기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모든 공백과 철자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고 비밀번호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와이파이 목록에서 선택하는 대신 네트워크 추가를 선택해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어떤 설정을 변경하든 반드시 저장해야 하고 저장하면 다시 이 핫스팟 페이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여기 연결 관리자에서는 현재 몇 대 기기가 연결되어 있는지, 몇 대를 차단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옵션은 핫스팟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을 변경할 수 있게 해주는데 만약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 제한이 있다면 이 기능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5GB가 있다면 아마도 이걸로 선택해서 그건 좀 별로네요. 그냥 일로 해야겠네요. 이렇게 별로인 디자인에서 좀 더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나 다섯은 너무 큰 차이거든요. 보통은 10GB 정도의 네트워크 용량을 가지고 있죠. 만약 10기가가 있다면 그걸 다 쓰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1GB로 충분하다면 사실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아마도 다른 곳에서 제한을 설정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 방법은 곧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만약 네트워크에 제한이 없다면 이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건너뛰셔도 돼요. 무제한이라면 사실 별로 문제가 되지 않죠. 어쨌든 그 제한을 설정하려면 설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뒤로 나가 볼게요. 아마 모바일 네트워크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모바일 네트워크요? 데이터 사용량이요? 데이터 사용량 제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데이터 사용량 제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기능을 켜고 정확한 숫자를 입력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메가바이트 단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가바이트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이나 다섯을 사용했었죠. 만약 데이터 한도가 5GB라면 4처럼 조금 낮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죠. 이제 1GB가 여유로 남게 됩니다. 여기서는 현재 알림만 보내도록 설정되어 있는데 알림을 보내고 데이터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5기가를 사용한다면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에 설정된 4GB를 초과하면 휴대폰이 자동으로 네트워크 연결을 완전히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1GB가 남아있지만 휴대폰이 그 사용을 막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만약 긴급 상황이 생기면 여기로 다시 들어와서 그 설정을 끄면 남아있는 1GB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매달 여기에서 지정한 날짜에 맞춰 초기화됩니다. 그래서 사용량 계산을 시작하는 날짜, 즉 매달 청구가 시작되는 날짜를 설정하는 것이고 이는 네트워크가 다시 5GB로 초기화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기능들을 이런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핫스팟을 켜거나 끄려면 토글 버튼을 찾아서 탭하면 됩니다. 참고로 핫스팟을 사용하면 휴대폰 배터리가 더 빨리 소모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따라서 직접 탭해서 끌 수도 있고 여기서 본 것처럼 10분 동안 연결된 기기가 없으면
자동으로 꺼지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옵션을 활성화해두면 꽤 편리합니다. 즉, 노트북에서 핫스팟 사용을 마치고 뚜껑을 닫아 가방에 넣으면 보통 노트북이 핫스팟 연결을 끊게 되고 그때부터 휴대폰에서 10분 타이머가 시작되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핫스팟이 꺼집니다. 이렇게 하면 배터리가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설명을 마치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